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간 청소에 대해서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에 대해서 장 폐색이 있다. 소장의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하면 안 된다. 소장 폐색은 다양한 병리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수술 뒤에 발생하는 유착 종양에 의한 폐색, 크론병, 탈장 등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소장 폐색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는 중수절제술, 맹장수술, 다시 말해서 대장수술, 산부인과 수술, 상부 위장관 수술 등이 있다. 허약체질은 몸이 매우 허약하고 저체중일 정도로 마른 사람은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 마른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책에서 권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질환, 대장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괴질염, 괴실증, 용종 같은 감염성 질환과 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급성 감염증 또 처방약을 복용하면 급성 감염증이 있거나 갑상선 호르몬제를 제외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체질이 있거나 심한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있거나 탈수증이 있거나 잦은 설사나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 변비가 체질, 또 체질은 대장의 아래에 정맥 울절이 생기는 것으로 대개 만성 변비에서 비롯이 된다. 만약에 변비가 있는 사람이 간 청소를 시도하면 오히려 혼합 영양이 역류하거나 위장이 지나치게 오래 머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위식도 판막이 열려서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게 된다. 그것을 참고 담석을 배출하더라도 담석을 구성하는 물질과 간의 독소가 치액을 파열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정맥 울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치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되면 간 청소를 하기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울 수가 있고 또 달갑지 않은 메스꺼움을 느낀다거나 오일 혼합물을 토해내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 들고 물을 충분하게 마시며 하루 종일 가장 든든한 식사는 점심에 해야 한다. 음식도 건조한 것보다는 물기가 많은 것, 지방과 기름이 많은 것, 천일염, 신맛이 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휴식과 음악 감상, 산책을 하는 데 사용한다.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햇볕도 충분하게 쬐어야 한다. 임신과 모유, 수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많은 여성이 성공적으로 간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은 법적인 이유로 그런 여성에게 간 청소를 권할 수는 없다. 만일에 임신 중인 여성이 간 청소를 하고 싶다면 변비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간 청소 전후로 대장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월경 기간에 간 청소를 해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은 월경 전이나 후에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다. 게다가 생리할 때나 나타나는 출혈은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따라서 동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청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월경 중에는 몸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간 청소를 동시에 하면 큰 효과가 감소하며 월경을 통한 노폐물 제거 과정까지 방해를 받는다. 항암화학요법 치료. 나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치료를 받고 나서 6에서 8개월 동안에 절대로 간 청소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충고한다. 항암제에 들어있는 강한 독성 화학물질이 완전히 흡수되어 담속으로 둘러싸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간 청소를 해야 효과가 있다.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끝내고 너무 일찍 간 청소를 하면 항암제의 독이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흘러나와 많은 구멍을 내고 장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건강을 개선하는 다른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담도 스텐트. 담도에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라면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이것이 일반적인 담관처럼 확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히 담석이
스탠드의 실험보다도 크면은 그것이 배출되다가 스탠드에 걸려서 배출이 안 되고 막아버리는 일이 생긴다. 스탠드를 삽입한 대부분의 환자는 정기적으로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 만약에 나라면 스탠드를 제거한 다음에 간 청소를 할 것이다. 또한 다음간이 다시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앱섬 솔트를 사용하거나 이쪽에서 권하는 다른 방법을 따를 것이다. 환자 중에는 스탠드를 제거하고 나서 간 청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도 있다. 당뇨는 당뇨병 환자이면서 간 청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간 청소 과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간 청소는 내내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물론 금식이나 절식이 혈당 수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 준비기간의 6째 날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역시 간 청소를 하는 동안에 통증이 생기지 않고 최대한 많은 양의 담석이 배출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식이요법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라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실제 간 청소 직전에 실시하는 대장 청소 때문이거나 앱섬 솔트 효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에서 2스푼 정도의 천연 볼거를 먹거나 오후 늦은 시간에 이른 아침에 약간의 통조림 무화과 나무 말린 무화과를 먹는 것이 별다른 문제없이 간 청소를 마시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내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단백질의 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간 청소를 할 때 통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효과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제2형 당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당뇨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았다. 그 다음 정제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는 것이고 햇볕을 잘 쬐지 못하여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것도 주요 요인임을 알았다. 채식주의자의 식습관을 따르고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6에서 8주 만에 당뇨가 사라지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다. 따라서 지금 간 청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먼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혈당 수치를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장 폐색이 없다면 담석이 소장에 쌓이는 일은 없다. 소장에 있는 많은 양의 물과 오일과 담즙은 성능 좋은 수세식 변기에 채워져 있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분을 흡수하고 배설물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항문을 통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것을 직장에 보관하는 대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간 청소를 하기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지 않았거나 특히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담석이 소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며 대장이 다시 열릴 때까지 소장에 그대로 머문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내 독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간 청소 전으로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 청소의 결과는 간 청소를 하고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무렵이면 아마도 여러 차례 물변을 보게 될 것이다. 많으면 15번이나 20번 정도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처음에는 담석과 잔여 음식물이 섞여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색깔이 있는 물과 함께 담석만 나온다. 대부분의 담석은 황록색이고 또 한갈색이고 지방이 많은 담즙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물 위에 뜬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부 초록색 담석은 보석의 원석처럼 밝은색으로 빛난다. 간에서 나온 담즙만이 이런 초록색을 띨 수가 있다. 배출되는 담석의 색깔, 크기, 모양은 매우 다양하다. 밝은색은 최근에, 암록색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크기는 완두 콩만 하거나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지름이 1인치나 되거나 그보다도 더 큰 것도 있다. 서로 다른 크기와 색을 가진 수백 개의 담석이 한 번에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담석이 직각이들이 나오는구나.
대부분의 담석은 초록색, 베이지색, 노란색, 흰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은 모두 담석마다 빌리루빈 또 빌리베르딘 같은 담즙 성분의 구성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갈색과 빨간색의 담석 중에서 크기가 큰 것은 비행기의 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담낭에서 배출된 석회화된 담석이다. 어떤 것은 최근에 내가 발견한 것과 같이 간에서 배출되기도 한다. 이것은 고체 상태의 무거운 무기물, 단단해진 콜레스테롤 결정, 소량의 담즙 지질을 함유하고 있다. 초록색과 노르스름한 담석은 모두 젤처럼 말랑말랑하다. 이것은 사과주스나 체리주스에 있는 사과산이나 낮은 칼슘 함량에 기인한다. 변기 속 무리의 흰색이나 황갈색의 껍질층이나 거품같이 떠있는 경우도 있다. 거품 속에 수백만 개의 미생 콜레스테롤 결정이 들어있다. 이것은 작은 담간을 쉽게 파열할 수 있는 것이다. 달성 몸 안에 이것이 있다면 꼭 제거해야 한다. 붉은색의 담색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는 빌루루빈이라는 담즙 색소가 매우 많이 들어있다. 몸 안에 이러한 담석이 있다면 이 역시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검은색의 담석도 점점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용혈성 빈혈이나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담낭에서 만들어진다. 일부 담석은 마치 이집트 콩처럼 생기고 속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 간 청소를 하는 동안 다른 이상하게 생긴 것이나 죽은 기생충이 발견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참 담석. 독자들이 내게 보내주는 사진 속에는 도저히 인간의 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갖가지 것이 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나오더라도 그저 그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 것은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렇게 많은 것이 빠져나온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기생충 구제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가? 일부 의사들은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그 효과와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생충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간흡증, 간지스토마처럼 매우 심각한 기생충 감염이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권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생물을 직접 개정하는 것보다는 간 내 담관을 청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담관이 깨끗해지면 담즙의 흐름이 정상화되어 그러한 기생충도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많은 사람에게 간 청소를 널리 소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사전에 기생충 구제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처음에는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기생충을 구제하도록 권하거나 그것을 간 청소 과정의 일환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검사해 본 사람들을 보면 기생충 구제를 미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특별한 장점이 있지를 않았다. 6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제 간 청소를 하기 전에 전으로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적인 통계에 의하면 대략 10%의 사람이 간 청소 과정에서 기생충을 함께 배출했다. 실제로 기생충을 직접 죽이면 기생충으로 하여금 구충제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도 있다. 처음에는 기생충 구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큰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기생충을 죽이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영리해진다. 이와는 달리 오염되고 막혀있던 장을 깨끗하고 잘 뚫린 상태로 바꿔주면 기생충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개체를 늘리지 못한다. 나도 모르게 원칙에 대개 예외가 있음을 알지만은 이와 관련한 내 경험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기생충 구제를 권장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얼마나 자주 간 청소를 하면 좋은가? 간 청소를 하고 나면 제거한 담석의 수를 대략 세어보기 바란다. 관절염, 요통, 알레르기 등을 비롯한 건강성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치유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담석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3에서 4주 간격으로 8에서 12회 정도 간 청소를 해야 한다. 이보다 더 자주 간 청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종류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거나 지나친 알코올 섭취, 흡연, 예방접종,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각한 질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회 이상의 간 청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간암에 걸린 이후에 심한 치료로 인해서 55세의 생을 마감한 내 어린 친구는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7만 개가 넘는 담석이 간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번도 간 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라면 30회 이상 해야 한다. 간 청소와 간 청소 사이의 3주에는 6일간의 준비 과정이 포함이 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간 청소가 끝나고 3주가 지난 다음에 간 청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간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간 청소 사이의 기간을 더 늘려도 되지만 6에서 7주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한 번 간 청소를 시작하면 두 번의 연이어인 간 청소에서 담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만 청소한 상태로 3개월 이상 간을 방치하면 차라리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간 청소를 하고 난 직후에 간은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12시간 안에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을 느낀다. 나는 통증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며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오며 극도의 행복감이 생겼다는 보고를 수없이 받았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간의 뒤쪽에 숨어있던 담석이 앞으로 나와서 간 내 담관이 만나는 좌우 간관 쪽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서 간 청소 이전에 느낀 불편한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간 청소 직후의 상황은 일시적인 회복뿐일 것이라고 여기서 실망한다. 이전에 오래된 증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막혀있던 담관이 개방되면서 이제 간은 더 많은 담석과 독성물질을 담관을 통해서 배출할 기회가 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뒤에 남아있던 담석이 다음번 간 청소를 할 때 제거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였음을 의미한다. 간 청소를 한 이후에 몸이 좋아 상태가 계속 유지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의 자가 치유 반응은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또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관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 수가 설령 적을지라도 수천 개의 작은 담관에서 수백 개의 더 큰 담관으로 옮겨가는 담석이 존재하는 한 이것이 결합하여 더 큰 담석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요통, 두통, 계열이, 소화불량, 더부룩함과 과민성, 분노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전보다 덜 심각하게 나타난다. 나는 일부 의사들이 1년에 2번 이상 간 청소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간 청소와 관련한 나의 수많은 경험과 그것을 시행한 수많은 환자가 내게 보내준 결과를 비춰보면 의사들의 그러한 조언은 상당히 위험하다. 담관이 완전하게 혹은 반쯤 막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담관을 뚫어주는 것보다도 막힌 상태로 놔두는 것이 몸에 더 위롭다는 그들의 생각이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담석을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로 가득한 담즙과 축적된 담석을 그대로 방지하는 것은 간과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 이보다 12에서 24시간 동안 간 청소를 하면서 에너지를 서서히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간 청소를 한 사람은 95%가 7일째 되는 날 오후가 되면 이전에 비해서 간과 몸에 에너지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 나머지 5%의 사람도 8일째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나아졌다고 보고했다. 대개는 최소한 8회 이상의 간 청소를 해야 나타나는 결과인데 만약에 2번 연속으로 간 청소를 한 결과 담석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작은 담석이 10개 이하로 나온다면 비로소 간의 담석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간에 담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에서 8개월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간 청소를 할 것을 권한다. 15년 전에 나는 연속으로 12회의 간 청소를 해서 약 3,500개의 담석을 배출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담석이 배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단한
없었다.